아니 내가 무슨 200만 원 그걸 뭐 받을 군번인 줄 아세요? 이렇게 고영태 앞에서 발끈했다고 그러죠. 예. 왜 거긴 또 법정에 가가지고 안 가두고만인 걸. 자, 첫 번째 최순실이 난 200만 원 받을 군번 아니야. 의미를 좀 잠깐 짚어주십시오. 나도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니까요. 그렇게 국정농단의 주역이신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답니다. 대통령 뒤에서 일을 한 게 무슨 죄예요? 예. 뒤에서 국정농단한 게 죄죠. 이 양반아. 그리고 고영태 언변 좋고 우기는 기술이 좋아요. 난 200만 원 받을 군번 아니에요. 나도 피해자예요. 적반하장이네. 왜 이렇게 당당해? 우기는 기술은 최순실도 대단한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정유라 2대 특혜 재판 항소심에선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입학처장 지낸 교수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결정도, 뭐 글씨하나, 연설문 표시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뒤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신임해봤자 VIP가 천의 놈들은 그냥 수장 말 한마디 다 따내는 거야.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지금부터 말해보죠. 네.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근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고영식 교수님이 먼저 짧은 논평을 모범을 보여주겠답니다. 고영태가 2천만 원 그 뇌물을 받아갖고 인사 2,200인가 2,200인가 받아 2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그렇긴 해요. 그런 말이죠. 예. 내가 예. 나라를 쥐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일회용 권력을 가진 사람이 떡을 자르고 주무르는데 떡고물을 조금 나보다 먹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 흥분했어요. 흥분할 만합니다. 이해가 가요, 저는. 예. 그럼 정기남 소장. 예, 비슷해요. 자존심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죠. 2천만 원 받았는데, 고영태가 2,200 받았는데, 자기는 200밖에 못 먹고, 고영태가 2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국정을 주물럭주물럭한 자기가 볼 때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기획의 주도자였는데. 그러니까 살다 별일을 다 당하네. 그렇죠. 자기를 그냥 거의 쪼무레기 수준으로 얘기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아주 격분한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양 박사님 뭐 어떻게. 예, 제가 이 자기 권능력이 있어서 평론을 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나는 무죄다, 최순실 입장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그거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잖아요. 나가서 큰 소리 다 치고.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아니고 고영태 재판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잖아요. 고영태가 기획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또 종속 변수로 그 고영태가 독립 변수로 또 전환을 시켜주는 아름다운 말장난을 했었잖아요. 예, 요거 짧게 넘어가고 하나 또 더 질문이 있으니까. 최종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팩트를 좀 설명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공소장하고 고영태 주장이 틀려요. 공소장에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예. 관세청의 서기관이 그 선배를 세관장 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뭐 인천세관장으로 그렇죠. 본부장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현금 2천만 원과 상품 200만 원을 줬다. 상품권. 네. 요게 그 공소장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네. 자기는 2천 원 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게 현금 200을 받아서 최순실한테 주고 부탁했다. 이게 고영태의 변명입니다. 상품권 200만 원. 아니 현금 200을 받아서 최순실 줬다. 상품권 200에 본인은 10원도 받은 게 이게 없다. 아니고 현금 200 받아가지고 200을 최순실 줬기 때문에 본인은 10원도 받은 게 없다. 이게 고영태 씨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관세청 서기관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해임이 됐어요. 왜 돈 준 게 높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정인이 제 의뢰인입니다. 제 의뢰인이 최순실하고 같이 앞뒤로 증언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서기관한테 고영태한테 돈을 2,200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 이게 제 의뢰인인데 그분이 이게 어제 증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최순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최순실이가 받지 않고 왜냐면 이게 최순실은 고영태한테 3천만 원 빌려준 것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굳이 200을 받고 이걸 부탁했냐. 아예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자기는 이게 몇 억 받고 이렇게 부탁하지. 내가 이게 쫀쫀한 200 받고 청탁하겠냐. 이런 취지로 봅니다. 네. 차정 교수님.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가 최순실을 아주 변호를 한 것처럼 들리는데 말씀입니다. 근데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똑같습니다. 아까 고영신 교수님하고 떡과 떡고물 이야기를 지금 저도 썼는데 사실 이 원제작자는 누굽니까? 이우락 전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뭐, 충정부장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때 이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내가 떡을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 내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우락 비서실장도 떡고물밖에 못 먹었는데 최순실 씨는 감히 떡을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세긴 정말 세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최순실을 알게 해줬다. 김광덕 부장. 최순실 씨가 고영태한테 과연 200만 원의 치를 뭐 받았느냐?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 무슨 상품권 같은 거 아까 그런 식으로 선물 뭐 그 고영태가 그 자기 선배 누님한테 선물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받았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최순실 씨는 자기는 뇌물 200만 원 받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받은다면은 나는 억대나 수십억 대를 받지. 예를 들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거하고 롯데그룹에 했다가 돌려준 것도 보면 70억인가 그래요. 보통 단위가 뭐 7, 8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삼성으로부터는 총 정유라 지원까지 합쳐서 총 298억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 200만 원 갖고 내가 거래할 사람이냐. 그런 소위 떡고물 먹을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거로 보입니다. 다 말씀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건지 왜 최순실이가 대통령 뒤에서 일한 게 무슨 죄냐고 당당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국정농단이 아닌 국정기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속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목이 다 쉬었더라고. 봤더니 뭐 대성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장시호가 그걸 듣고는 표현을 그냥 대성통곡이라고 그래 하니 최가 쇼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신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 막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얘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법적 책임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영태 일당이 기획 폭로를 하기 전에 현직 검사와 상의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즉각 조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한 증언들 위정이기 때문에 처벌돼요. 인가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심경의 변화나 아니면 뭐 법적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가 저 말을 한 거는요. 네. 본인이 이게 새 관장을 갖다가 정호성한테 추천했잖아요. 네. 이건 이게 인사농단인 게 아니고 네. 나는 이게 그냥 적임자를 추천한 것뿐이다. 도와드린 거다? 예, 아무 죄가 없다. 네. 이게 그 뜻인데요. 제가 이게 최순실한테 묻고 싶어요. 네. 고영태의 부탁으로 청탁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최순실 스스로 고영태를 마약 전과자다, 신용불량자다, 영역이 까면 안 되는 사람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그런 분의 또 사생활에 대해서도 이게 소문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분의 청탁이 과연 적임자 추천이냐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더 둘 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저기 차재원 교수님. 예, 지금 최순실 씨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나올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그게 상당히 나름대로 이 본인도 좀 분기탱청한 것이 아니냐. 예. 나도 정치 보복을 피해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받아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뒤에서 일한 게 대통령이 일했다. 대통령 뒤에서 뭐 진짜 편하지 않고 일하는 도와드린 사람들 거다. 커튼 콜을 못 해줄 망정, 박수는 예. 못 쳐줄 망정, 예.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우느냐. 이거는 이건 소위 말해서 고영태의 덫에 걸린 또 다른 차원에서 또 피해자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네. 제정신이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저 김광덕 전 부장 말씀. 최순실은 이제 고영태한테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를 국정농단자로 몰려고 기획한 게 고영태다. 맞아요. 나는 그거의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례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최순실이 아니라 이걸 듣는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 들고 정기남 소장. 예,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배신당한 가녀린 공주처럼 행세하면 자신의 뭐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고 최순실은 고영태의 배신당해서 국정기획이 음지에서 일한 국정기획이 이를테면 국정농단으로 둔갑했다. 정말 이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이 국정농단의 썩은 내 두 사람만 못 맡고 있는 거예요. 주술처럼 감옥에서 배신놈만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인가요? 이런 것도. 그렇죠.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는 최순실. 권력 132가 이 공동정권이야 이 얘기고. 맞아요. 그런데 고영태가 좀 구박을 했더니 사과물 갖고 분탕질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폭망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조금 이제 서두러가겠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그러나 스펙은 참으로 더없이 훌륭한. 그러나 아주 제대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나.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니 내가 무슨 200만 원 걸 뭐 받을 군번인 줄 아세요? 이렇게 고영태 앞에서 발끈했다고 그러죠. 네. 왜 거긴 또 법정에 가가지고 안 가두고만 인걸. 자, 첫 번째 최순실이 난 200만 원 받을 군번 아니야. 의미를 좀 잠깐 짚어주십시오. 나도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니까요. 그렇게 국정농단의 주역이신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답니다. 대통령 뒤에서 일을 한 게 무슨 죄예요? 네. 뒤에서 국정농단한 게 죄죠. 이 양반아. 그리고 고영태 언변 좋고 우기는 기술이 좋아요. 난 200만 원 받을 군번 아니에요.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영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결정도 뭐 글씨하나 연설문 표시하나 어떤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뒤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신임해봤자 VIP가 천의 놈들은 그냥 수장 마감자도 다 따내는 거야.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지금부터 말해보죠.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적반하장이네. 왜 이렇게 당당해? 우기는 기술은 최순실도 대단한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정유라 2대 특혜 재판 항소심에선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입학처장 지낸 교수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의